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독일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첫날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항한 서방의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국제부 뉴스룸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루안스크주의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격전이 벌어졌었는데 여기를 점령했다 이렇게 러시아 국방부가 밝힌 거죠? 러시아 국방부가요,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에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는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군대가 세베로도네츠크 시와 외곽의 마을 등을 완전히 점령했다. 아조트 산업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항하려는 시도를 저지했다는 겁니다. 예. 자, 세베로도네츠크가 이 전략적 요충지라면요, 루안스크의 행정 중심지, 또 지금 현재 군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리치찬스크인데요. 이곳 역시도 지금 현재 러시아군이 모든 길목을 차단한 채 포위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들어온 외신의 보도입니다. 예, 러시아 군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군요. 동부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도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요? 먼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자,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어온 키이우의 모습입니다. 예. 도심 곳곳에서 지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미사일이 지금 아파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예. 떨어진 아파트에서는 지금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수도 이런 키이우에 미사일 10여 발을 쐈어요. 벌써 이틀째 공격입니다. 중심가에 지금 보신 그 9층짜리 아파트 그리고 유치원 건물 등이 이번 공격에 무너져 내리면서요, 인명피해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잠시 찾아온 키이우의 평화 리포트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 지금 하루 만에 달라진 이런 모습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키이우뿐만 아니라요, 체르니우 제2의 도시죠. 그리고 심지어 폴란드와 가장 가까운 서부 르비오에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3주 만에 다시 시작된 이번 공격인데요. 명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지금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된 G7 정상회의 그리고 이어서 진행할 나토 정상회의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격이란 겁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G7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지금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 모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정상들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불쾌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던가요? 정상회의, 본격적인 정상회의에 앞서서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이렇게 양자회견을 했어요. 예. 원래 이렇게 G7 정상회의 하면 또 양자회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회견을 마치고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기자들 제일 먼저 질문이 그거였어요. 키이우 폭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에 바이든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건 야만에 가깝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어떻게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그리고 G7이 분열되기를 바라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영국, 프랑스 정상 역시도 회담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고요.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트위터에 이런 말 썼더라고요. G7 정상회의는 러시아에 대한 더 많은 제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지원해서 병든 러시아의 제국주의 물리쳐야 한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G7 정상회의는 공식 개막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G7 정상은요, 현지 시각으로 점심 때쯤부터 그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것 시작으로 해서 4일간의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어요. 예. 자, 우크라이나 제일 먼저 한 말은 이제 제일 먼저 얘기 나온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오른 가격 급등, 에너지 가격 급등, 그리고 공급을 놓고서 먼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하나로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예. 금은요, 에너지에 이어서 러시아에서 제2의 수출 품목이에요.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금 수출이 어느 정도나 되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 돈으로 무려 24조 6천억 원어치를 수출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제 러시아산 원유의 국제적인 가격에 상한을 매기자 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예. 뭐냐면요, 원유 공급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가격이 올라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의 그런 상황은 막아보자는 겁니다. 이어서 또 회의했습니다. 점심 지나고 또 회의했는데 그 회의에서는 각국의 투자 협력 그리고 대외 안보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의 그 아시아 태평양 팽창 전략
이른바 1대1로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맞서서요. 전 세계의 항만과 철도 건설하는데 오는 2027년까지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77조 원이 좀 넘습니다. 이 돈을 투자하겠다.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으로서도 뭐 이런 대응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 G7 정상회의는 언제까지 열리는 겁니까? 현지 시각으로 28일까지 합니다. 예. G7 정상회의는 참석하는 나라 한번 따져볼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캐나다. 여기에 일본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주요 7개국이란 말도 하고요. 또 일본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서방 7개국 정상회의 뭐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요번에 열린 곳이 독일이죠. 예. 독일이란 건 바로 이번 회의의 의장국이 바로 독일이라는 건데요. 독일은 의장의 자격으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네갈 정상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5개 나라죠. 자, 인도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러시아산 원유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아닙니까? 예. 금지 상황에도 또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곡물 수입길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 자, 이들 나라들과 G7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가 저는 그 어떤 정상회의보다도 주목이 되더라고요. 예. 특히 오늘 밤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입니다. 오늘 G7 정상들은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 여기서 어떤 연대 메시지가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오늘 아침 세계 소식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